경례는 왜 안 해? 목소리 가득한 권위는 이대영 대령이 군 구내식당 전체에 울려 퍼지게 만들었다. 모든 장교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우뚝 서서 얼굴 가득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한 여성 장교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고요했다.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는 호수 같았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대령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내가 안 보여.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이 계집애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주변에 앉아있던 장교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그들은 이대영 대령의 악명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폭발적이었고 그 폭발의 파편은 언제나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을 향했다. 그들은 모두 그 여성 장교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지 혹은 어떤 비극을 맞게 될지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 순간 여성 장교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모든 동작은 느리고 절제되어 있었다. 이대영은 그녀의 태도에 더욱 격분했다. 감히 자신의 위협을 무시하다니. 그는 그녀의 테이블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의 얼굴 위로 드리워졌다. 그는 그녀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게 했다. 내 눈을 봐. 내가 누군지 똑똑히 기억해. 그의 손에는 분노가 뚝뚝 묻어났다. 그녀는 고통스러워하는 대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차가운 빛이 섬광처럼 번뜩였다. 이대영은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이내 다시 오만함을 되찾았다. 아무도 너에게 군기가 뭔지 가르쳐주지 않았나, 복은. 그는 그녀의 식판을 거칠게 들어 올렸다. 그녀의 머리 위로 뜨거운 음식물과 국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이대영은 그녀의 비명소리나 눈물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축축한 음식물로 범벅이 된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고요한 호수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차가운 빙하가 되어 이대영을 꿰뚫었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이대영 대령.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도 원망도 섞여 있지 않은 건조하고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인가? 이대영은 그 순간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여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그 직감을 비웃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방금 그 행동이 자신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패착이었다는 것을. 이재성 대령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그 목소리는 분명히 자신을 정확히 호명했다. 그것은 경멸이나 분노가 아닌 차가운 확인이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듯한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어조였다. 그는 그녀의 신분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눈에 거슬리는 무례한 여군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은 경고하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고. 그는 애써 불안감을 감추고 비웃음을 흘렸다. 군복 입고 밥 처먹을 자격도 없는 년이.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그의 말은 구내식당 전체를 얼어붙게 했다. 주변의 모든 장교들은 숨을 죽였다. 몇몇은 제발 저 여군이 누구인지 모르고 저러는 것이기를 어서 빨리 사과하고 상황을 무마하기를 속으로 빌었다. 하지만 이재성 대령은 멈출 생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모욕당했다고 느꼈고 이 기회에 본보기를 보여주려 했다. 경례를 생략한 죄, 그리고 상급자에게 대든 죄 군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나 있나.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그녀의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젊은 장교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대령님, 그만하십시오. 그분은 이재성이 휙 고개를 돌려 그 젊은 장교를 노려보았다. 닥쳐, 너까지 이 계집애랑 한 패거리냐. 그의 눈빛은 살기가 번뜩였다. 젊은 장교는 입을 다물고 쩔쩔맸다. 그때 음식물로 범벅이 된 차에 앉아있던 그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음식물 찌꺼기가 후두두둑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얼굴에 묻은 것들을 기계적으로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모든 동작은 느리고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의 무게는 식당 전체를 짓눌렀다. 이재성은 그녀를 비웃었다. 뭐냐, 이제야 무릎이라도 꿇고 빌 작정이냐. 그녀는 얼굴을 닦던 손을 멈추고 이재성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가운 빙하가 아니었다. 그것은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처럼 뜨거웠다. 이재성 대령. 나는 그쪽에게 경례를 받을 이유는 있어도 할 이유는 없는 사람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서늘했다. 나는 지금부터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하나씩 묻겠다. 이 부대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내가 봐왔던 당신의 모든 만행을. 이재성은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위협보다도 강력한 힘이 담겨 있었다. 뭐라고, 이 미친년이. 이재성이 욕설을 내뱉으며 그녀에게 손을 뻗으려는 순간 그녀의 뒤에 숨어있던 헌병들이 번개처럼 나타나 그의 팔을 낚아챘다. 이재성은 경악했다. 헌병 내놈들이 감히 나를. 헌병대장은 한지수 준장에게 경례를 올렸다. 헌병대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재성은 자신이 놓여있는 상황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의 군복에 달린 계급장을 확인했다. 그의 눈이 크게 뜨였다. 빛나는 별 하나. 그리고 그 별 아래 새겨진 이름 한지수.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새로운 사단장 대행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이재성의 뇌리에서 무언가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가 났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방금 자신이 현역 준장, 그것도 자신의 직속 상관의 머리 위에 식판을 엎어버린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하극상이 아니었다. 군인으로서의 인생 자체가 끝장나는 대역죄였다. 한지수 준장은 더 이상 이재성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은 식당 안을 천천히 훑었다. 공포에 질려 얼어붙은 간부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눈에 새기듯이 응시했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과 공포, 그리고 일말의 안도감마저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간부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이 끔찍한 상황을 방관했다는 죄책감이 그들의 어깨를 짓눌렀다. 이재성 대령의 횡포에 맞서지 못한 비겁함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헌병. 한지수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너무도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력한 힘을 담고 있었다. 식당 입구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대기하고 있던 헌병 2명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안으로 들어와 그녀의 앞에 섰다. 그들의 군복은 흐트러짐이 없었고 그들의 눈빛은 오직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재성 대령의 분노보다 한지수 준장의 차가운 명령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 잘했다. 한지수는 헌병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여전히 이재성을 등지고 서서 명령했다. 여기 서 있는 이재성 대령을 현 시간부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이재성의 무너진 이성이 잠시 돌아왔다. 그는 경악하며 소리쳤다. 제 체포라니 사단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목소리는 비굴하게 떨리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의 포악한 기세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한지수는 천천히 몸을 돌려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이나 분노 대신 차가운 연민마저 서려 있는 듯했다. 뭐해, 대령. 설령 내가 준장이 아니라 이등병이었다고 해도 식사 중인 부하의 머리에 식판을 엎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폭력이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이재성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계급장을 떼고 봐도 당신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렸고 군법을 떠나서도 당신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 그런데 감히 오해라는 말을 입에 담는가?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지혜가 담겨 있었다. 이재성 대령의 직위를 지금 이 시간부로 즉시 해제한다. 모든 지휘 권한을 박탈하고 대령의 숙소에 가택 연금시켜라. 외부와의 모든 통신을 차단하고 내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만날 수 없다. 당장 집행해. 한지수의 명령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그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권위였다. 헌병들이 이재성에게 다가갔다. 한때 부대 전체를 공포로 떨게 했던 그는 이제 힘없이 팔을 붙잡힌 채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버벅거리며 외쳤다. 이럴 순 없어. 내가 이 부대를 위해 얼마나. 사단장님, 제발 한 번만. 그의 처절한 외침은 헌병들에게 가로막혀 식당 밖으로 사라져갔다. 악마가 퇴장한 식당에는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한지수는 엉망이 된 자신의 모습을 개의치 않고 남아있는 간부들을 향해 돌아섰다. 모두 나를 보시오. 그녀의 목소리에 간부들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진 일은 이재성 대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그의 폭력이 수년간 지속되는 동안 침묵하고 동조하고 방관한 여러분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 그녀의 지적에 간부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수치심과 죄책감이 가득했다. 나는 이 부대를 바로잡기 위해 왔다. 부패한 지휘관을 처단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무너진 기강 짓밟힌 인권 사라진 군인 정신을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오늘 이 순간을 똑똑히 기억하시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녀는 말을 마친 뒤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식당을 나섰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음식물 냄새와 함께 무겁고도 서늘한 결의가 남았다. 이재성 대령의 몰락은 백호 부대 전체에 충격적인 파장을 몰고 왔다. 그를 따르던 간부들은 공포에 질려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고 병사들은 억눌렸던 희미한 희망을 다시 품기 시작했다. 한지수 준장은 자신의 숙소로 돌아와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물줄기 아래 한참을 서 있었다. 음식물 찌꺼기와 함께 오늘 겪은 몸 열감이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썩어 문드러진 군의 환부를 도려내는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외과 수술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계획을 되짚어 보았다. 아버지의 병실에서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참혹했다. 한민규 준장은 심장마비로 쓰러진 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었다. 담당 군의관은 그의 심장에 가해진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고 했다. 오로라는 아버지의 얼굴에 드리워진 깊은 피로와 고통의 흔적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책상 서랍에서 그동안 아버지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들을 발견했다. 보고서에는 이재성 대령의 횡포와 비리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이재성의 만행을 여러 번 상부에 보고했지만 그때마다 윗선에서는 전방 부대의 특수성을 고려하라는 이유로 그의 보고를 묵살했다. 이재성 대령의 뒤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그는 이 거대한 악의 뿌리를 혼자서 감당하려 했던 것이다. 오로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보고서에서 그의 절망과 무력감을 느꼈다. 그가 이재성의 횡포를 막아내려다 결국 쓰러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분노는 이재성을 향한 것만이 아니었다. 아버지를 외면하고 그의 보고를 묵살한 군의 시스템, 그리고 자신의 사익을 위해 동료의 희생을 방관한 모든 이들을 향한 분노였다. 그녀는 복수를 다짐했다. 그러나 그녀의 복수는 이재성 한 사람을 향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썩은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내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이재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시작으로 그의 뒤에 숨어있던 모든 부패의 사슬을 끊어버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자신의 특수부대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일단 새로운 사단장 대행으로 부임하여 부대 내부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재성과 그의 측근들을 감시할 비밀팀을 꾸리기로 했다. 그녀는 외부의 도움 없이 오직 부대 내의 양심적인 인물들만으로 이 전쟁을 치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이재성 대령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의 만행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그에게 굴복했던 모든 이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계급을 숨기고 마치 힘없는 행정장교처럼 부임했다. 이는 이재성의 경계를 풀고 그의 가장 추악한 본성을 끌어내기 위한 미끼였다.
그녀는 이재성이 자신에게 하극상을 저지르고 결국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무덤을 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간부 식당에서의 사건은 그녀의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이재성의 오만함과 무지함이 그의 파멸을 초래한 것이다. 한지수는 차가운 물을 한 잔 마셨다. 그녀는 이제 막 시작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의 뒤에는 아버지의 명예와 억압받던 모든 이들의 염원이 함께하고 있었다. 첫 번째 심판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더 깊고 어두운 곳에 숨겨진 진짜 적들을 찾아 나설 차례였다. 그녀는 자신의 군복에 묻은 얼룩을 보며 생각했다. 이 얼룩은 단순히 음식물 자국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부대의 치욕의 역사이자 그녀가 앞으로 짊어져야 할 무거운 책임의 증표였다. 이재성 대령의 몰락은 소문이라는 날개를 달고 부대 전체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그저 헛소문이니 누군가의 악의적인 농담이니 치부하던 병사들과 간부들은 헌병대에 의해 사단장 관사 근처에도 접근이 통제된 채 유폐된 그의 처지가 사실로 확인되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그 경악은 이내 조심스러운 희망과 묘한 흥분으로 바뀌어갔다. 수년간 그들을 짓눌러왔던 거대한 압제가 사라진 것이다. 병사들은 생활관에서 작업 현장에서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소리 없이 웃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간부 식당 사건의 목격자들은 영웅담처럼 그날의 일을 부풀려 전파했다. 새로운 여군 사단장이 악마 대령의 머리 위에 핵폭탄을 터뜨렸다. 는 식의 과장된 이야기가 돌았다. 한지수 준장은 순식간에 억압받던 이들의 해방자이자 정의의 화신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존재는 이 부대에 새로운 공기를 불어넣었다. 희망의 공기 그리고 자유의 공기였다. 그러나 모두가 기뻐한 것은 아니었다. 이재성이라는 거대한 기둥이 무너지자 그에게 기생하며 권력을 누리던 자들의 세계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재성의 최측근으로 그의 온갖 비행을 묵인하고 때로는 동조하며 이득을 챙겨왔던 군수참모와 인사참모는 좌불안석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앞으로 닥쳐올 후폭풍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도 무사하지 못해? 한지수 그 여자가 독사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을 게 뻔하다고. 이재성 대령이 입을 열면 끝장이야. 그동안 우리가 상납했던 것들, 서류 조작해서 빼돌렸던 유류 전부 불게 되면 우린 바로 군복 벗고 영창행이야. 그들의 대화에는 초조함과 공포가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위기의 순간 동맹은 가장 먼저 서로의 등을 노리는 적으로 변하기 마련이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놈을 먼저 버려야 한다. 비열한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한편 이재성은 자신의 관사에 갇힌 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처음 며칠은 분노와 부정으로 가득 찼다. 그는 가구들을 부수고 고함을 지르며 자신은 억울하다고 한지수라는 여자의 함정에 빠졌다고 울부짖었다. 자신의 막강한 인맥을 동원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다. 그는 감시하는 헌병을 매수해 외부로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한지수의 철저한 통제 아래 그 어떤 시도도 불가능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분노는 절망으로 그리고 처절한 공포로 변해갔다. 그를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제까지 자신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충성을 맹세하던 부하들은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다. 그가 쌓아 올린 권력이라는 성이 얼마나 허술한 모래성이었는지 그는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그의 힘은 존경이 아닌 공포에서 나왔고 공포의 원천이 사라지자 모두가 그에게 등을 돌린 것이다. 밤이 되면 그는 악몽에 시달렸다. 한지수 준장의 차가운 눈빛이 그를 꿰뚫고 식판에 담긴 음식물들이 구더기가 되어 자신의 온몸을 파먹는 꿈을 꾸었다. 그는 식은땀에 흠뻑 젖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한때 백호 부대의 왕으로 군림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거울에 비친 것은 공포에 질려 초췌해진 한심한 중년 남자의 모습뿐이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기 시작했다. 자신의 죄를 어떻게든 축소해야 했다. 그래, 그 여자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모욕한 게 아니야.
나는 그저 군 기강을 바로 잡으려 했을 뿐이야. 그 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게 문제라고. 그는 자기 합리화를 통해 무너진 자존심을 겨우 일으켜 세우려 애썼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혼자 죽을 수는 없다고. 만약 자신이 이대로 무너진다면 그동안 자신의 밑에서 꿀을 빨아먹던 놈들도 모두 함께 끌고 들어가겠다고. 군수참모, 인사참모, 그리고 자신에게 뇌물을 바쳤던 민간업자들. 그들의 비리를 낱낱이 기억해내며 그는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배신감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재성의 몰락은 단순한 한 개인의 추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백호 부대라는 거대한 조직에 골마 터진 환부를 드러내는 신호탄이었다. 그의 추락으로 생긴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며 그동안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온갖 추악한 비밀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부대는 거대한 폭풍의 전야에 휩싸여 있었다. 한지수 준장은 이재성 대령을 연금시킨 후 즉시 특별 감찰팀을 꾸렸다. 그녀는 본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대신 부대 내에서 양심적이고 강직하다고 평가받는 소장파 장교들과 부사관들을 직접 선발했다. 이것은 외부의 힘이 아닌 부대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녀의 의지 표명이기도 했다. 감찰팀의 사무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다. 초반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모두가 이재성의 보복을 두려워했다. 비록 그가 연금 상태라고는 하지만 그의 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만약 그가 어떻게든 재기하게 된다면 증언에 나선 사람들은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지 아무도 몰랐다. 침묵의 카르텔은 생각보다 견고했다. 한지수는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감찰팀 사무실 입구에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소리함을 설치하고 부대 내 모든 병사와 간부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부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부당한 목격한 비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용기가 죽어가는 백호 부대를 다시 살리는 길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제가 직을 걸고 완벽하게 보호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는 얼어붙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이들이 하나둘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목소리였다. 첫 번째 제보자는 이재성 대령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부당한 얼차려를 받았던 젊은 장교였다. 그는 밤새 고민하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겪었던 일을 상세하게 적어 소리함에 넣었다. 열사병으로 쓰러진 병사를 부축하고 연병장을 돌아야 했던 그날의 절망,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던 수치심, 그리고 그로 인해 어깨 인대를 다쳐야 했던 육체적 고통까지. 그의 글에는 눈물이 배어 있었다. 이 젊은 장교의 용기는 다른 이들에게도 불을 지폈다. 소리함에는 매일 밤 수십 통의 편지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단순한 불평불만이 아니었다. 수년간 억눌려왔던 고통의 기록이자 피눈물 나는 절규의 역사였다. 어떤 병사는 이재성 대령의 관사 조경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지만 공상 처리는커녕 꾀병으로 몰려 영창에 갈 뻔했던 사연을 털어놓았다. 어떤 부사관은 이재성에게 밑보여 진급 심사에서 번번이 누락되었던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장교는 이재성 대령이 자신의 아내에게까지 언어적 희롱을 가했던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다. 증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재성 개인의 폭력과 비행을 넘어 부대 내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군수품 횡령, 유류 불법 반출 훈련 예산 전용, 심지어는 이재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 부하들의 포상 휴가를 가로채 자신의 친인척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복마전은 한 번 터지자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다. 익명 제보로 시작되었던 분위기는 이제 실명으로 증언에 나서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특히 간부 식당 사건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던 한 중령은 며칠 밤낮을 고뇌한 끝에 직접 한지수 준장을 찾아왔다. 사단장님, 제가 죄인입니다. 중령은 그녀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그동안 이재성 대령의 폭정을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제 안위만을 생각하는 비겁한 군인이었습니다. 더 이상 제 자신에게 그리고 제 부하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중령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그는 이재성의 최측근 참모로서 그동안 자행되었던 수많은 비리와 부패의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들을 상세하게 진술했다. 그의 증언을 바탕으로 감찰팀은 이재성의 사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했고 그 결과 그의 개인 금고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다발과 비리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이중 장부 및 내부 문건들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지휘관의 일탈 행위를 넘어 거대한 군납 비리 및 부패 스캔들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한지수는 산더미처럼 쌓인 증언과 증거 자료들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썩어 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병사들과 간부들의 피눈물 어린 증언들, 그들의 용기를 결코 헛되게 만들지 않으리라고. 백호 부대의 가장 어두운 밤은 이제 막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재성 대령의 몰락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의 뒤에 숨어있던 더 큰 그림자를 찾아내야만 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이재성 개인을 넘어 그를 보호하고 키운 시스템 전체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헌병대장 이재성의 개인 물품과 통화 기록을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해. 특히 그가 몰래 접촉을 시도했던 외부 인물들의 명단을 확보해. 한지수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이재성이 마지막 순간에 의지했던 인물이 누군지 알고 싶었다. 그 인물이 바로 부패의 사슬을 완성하는 마지막 고리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다. 정치인 재벌 심지어 군 수뇌부의 고위 간부까지. 그녀의 계획은 치밀하고 냉정했다. 이재성을 미끼로 던져 그에게서 모든 것을 토해내게 만들고 그가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를 파헤치는 것. 이재성은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한지수는 이재성의 절망이 자신에게는 기회가 될 것임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며 자신의 모든 비밀을 폭로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비밀들을 이용해 이 부패한 시스템의 심장을 꿰뚫을 것이다. 그녀는 책상 위에 이재성의 이중장부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장부의 한쪽 구석에는 알아볼 수 없는 이니셜과 함께 거액의 금액이 기록되어 있었다. SJ. 그녀는 그 이니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이재성의 몰락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일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그 이름의 주인을 찾아내야 했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최종 목표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수와 정애,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특별 감찰팀의 조사가 깊어질수록 이재성 대령의 개인적인 비행을 넘어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부패의 고리가 그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부패가 아니었다. 부대의 전투력을 갉아먹고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거대한 암적 존재였다. 중령의 증언과 압수된 이중 장부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장부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민간 업체의 이름들과 정기적으로 거액의 돈이 오고 간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한지수는 즉시 감찰팀 내 회계 분석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이재성은 군수참모, 인사참모 등 자신의 핵심 측근들과 결탁하여 부대에 납품되는 각종 물품의 계약 과정에 개입해왔다. 그는 특정 업체에게 독점적으로 계약을 몰아주는 대가로 납품 단가를 부풀려 차액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상납받아온 것이었다. 부풀려진 예산은 고스란히 부대 운영의 부실로 이어졌다.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동계피복은 규격 미달의 싸구려 제품으로 대체되었고 그 결과 혹한기 훈련에서 수많은 동상 환자가 발생했다. 노후화된 차량의 부품 교체 예산은 서류상으로만 집행되었고 실제로는 낡은 부품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훈련 중 차량이 전복되는 아찔한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보고는 이재성의 지시 아래 운전 미숙으로 조작되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유류 횡령이었다. 이재성 일당은 매달 할당되는 훈련용 유류의 일부를 빼돌려 민간 주유소 업자와 짜고 시중에 내다 팔았다. 이 때문에 부대의 전차와 장갑차들은 충분한 기동 훈련을 실시하지 못했고 대부분의 훈련은 시뮬레이션으로 대체되었다. 백호 부대의 막강한 기갑 전력은 실제로는 언제든 퍼져버릴지 모르는 빈 강정에 불과했던 것이다. 한지수는 보고서를 읽으며 치미는 분노를 가까스로 억눌렀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적과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 부대의 전투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이적 행위나 다름없었다. 이재성과 그의 무리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부하들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팔아넘긴 것이다. 이것들을 당장 체포해. 한지수의 명령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헌병들은 즉시 군수참모와 인사참모의 사무실을 덮쳤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발뺌하던 그들은 자신들의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금융거래 내역과 민간업자와의 통화 녹취록 등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서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실토하며 이 모든 것이 이재성 대령의 지시 아래 이루어졌다고 울부짖었다. 부패의 고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이재성에게 뇌물을 상납한 민간업체 중 하나가 상급 부대의 고위 간부와 먼 친척 관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재성의 뒤를 봐주던 보이지 않는 윗선의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어쩌면 이재성의 그토록 거침없던 횡포 뒤에는 그를 비호하는 더 큰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지도 모른다. 사건은 이제 백호 부대라는 울타리를 넘어 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스캔들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한지수는 거대한 벽과 마주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재성을 단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의 뒤에 숨어 부패의 사슬을 조종하고 있는 몸통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이재성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는 군중앙수사대의 책임자가 연결되어 있었다. 한지수 준장입니다. 합동수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 전쟁은 이제 막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수많은 병사들과 양심적인 군인들의 염원이 함께하고 있었다.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외롭고도 거룩한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관사에 유폐된 이재성에게 바깥 세상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상황이 자신에게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자신을 찾아오기는커녕 안부 전화 한 통 없던 측근들이 차례로 헌병대에 체포되었다는 소문이 희미하게나마 그의 귀에 들어왔을 때 그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배신자들, 나 혼자 죽으라고 등 떠미는구나. 좋다. 그렇다면 다 같이 죽는 거다. 그는 자신을 감시하는 헌병에게 거래를 제안했다. 내 금고에 있는 돈 전부 자네에게 주겠네. 그러니 딱 한 번만 외부로 전화를 쓰게 해주게. 내게는 아직 기댈 곳이 있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헌병은 경멸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며 한마디로 거절했다. 대령님, 정신 차리십시오. 대령님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모든 수단이 차단되자 이재성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기회가 찾아왔다. 그를 감시하던 헌병이 잠시 교대하는 틈을 타 그는 미리 숨겨두었던 예비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믿는 단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서였다. 그는 바로 군단 법무참모인 서경철 준장이었다. 과거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며 끈끈한 관계를 맺어왔고 이재성은 그에게 명절마다 거액의 뇌물을 상납하며 자신만의 보험으로 삼아왔다. 그는 서경철 준장이라면 자신의 힘을 이용해 이 사건을 무마시켜 주거나 최소한 형량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형님. 저 재성입니다. 이재성은 다급하게 외쳤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자네가 지금 나한테 전화를 할 때가 아닐 텐데 어떻게 된 건가?
서경철 준장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이재성은 애써 그의 냉담함을 외면하며 다급하게 매달렸다. 형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모든 게 저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지수 그 여자가 작정하고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아, 서경철 준장이 그의 말을 거칠게 끊었다. 지금 자네 문제가 일개 사단에서 끝날 일인 줄 아나 중앙수사대까지 내려왔어. 자네가 저지른 비리 때문에 군 전체가 발칵 뒤집혔단 말이야. 내가 지금 자네 편을 들었다간 내 목까지 날아가게 생겼는데 제정신인가. 하지만 형님, 그동안 제가 저희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서라도 이재성이 뇌물을 암시하는 말을 꺼내자 서경철 준장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나와 자네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 나는 자네에게 어떤 부당한 청탁도 받은 적이 없고 자네 또한 나에게 그런 것을 준 적이 없네. 앞으로 다시는 내게 연락하지 말게. 나는 자네를 모르는 사람이야. 뚝.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다. 이재성은 한동안 끊어진 전화기만 붙든 채 만견자실하게 서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굳게 믿었던 마지막 동아줄이 눈앞에서 가차없이 끊어져 버린 것이다. 서경철 준장은 그를 구원해 주기는커녕 그와의 관계를 완벽하게 부정하며 꼬리를 잘라버렸다.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하하.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결국 자신은 철저히 혼자였다. 그가 쌓아 올렸던 모든 인맥과 관계는 위기의 순간에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하는 신기루에 불과했다. 그는 이용 가치가 사라지자 가차 없이 버려진 낡은 사냥개 신세였다. 그의 머릿속에 한지수 준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에게 모욕을 당하고도 분노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얼굴.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상대했던 것은 단순한 여군이 아니었다. 자신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부패가 만들어낸 거대한 괴물과 싸우고 있었음을. 그리고 그 싸움에서 자신은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 순간 관사문이 거칠게 열리며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그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발견한 헌병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재성 대령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 지금부로 영내 미결수 용소로 이송한다.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순순히 두 손을 내밀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관사를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별 하나에 없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그를 맞이하고 있었다. 돌아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의 왕국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에게 남은 것은 끝없는 추락뿐이었다. 군사법원은 그 어느 때보다 삼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이재성 대령 외 사인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날, 법정은 사건에 연루된 군 관계자들과 취재진들로 가득 찼다. 이 사건은 이미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최악의 스캔들로 낙인 찍혀 있었다. 피고인석에 선 이재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한때 호랑이 같았던 그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고 며칠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초라한 모습이었다. 그의 옆에는 군수참모와 인사참모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재판이 시작되고 군 검찰의 공소, 사실 낭독이 이어졌다. 직권 남용 부하 폭행 및 가혹 행위, 뇌물수수 군용물 횡령 직무유기. 그의 죄목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증인 신문이었다.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선 이는 이재성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던 젊은 장교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자신이 겪었던 부당한 처사와 모욕을 증언했다. 그의 증언이 끝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젊은 장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어서 중령이 증인석에 섰다. 그는 이재성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그동안 자신이 묵인하고 동조했던 비리 사실들을 막힘없이 털어놓았다. 이재성이 어떻게 민간업자와 결탁했고 어떤 방식으로 뇌물을 챙겼으며 부대의 전투력을 어떻게 저하시켰는지를 명확한 증거와 함께 제시했다. 이재성의 변호인은
어떻게든 혐의를 부인하려 애썼다. 간부 식당 사건에 대해서는 군 기강 확립을 위한 정당한 훈계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했고,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한 일이며 자신은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하지만 그의 초라한 변명은 산더미처럼 쌓인 증거와 증언들 앞에서 힘을 잃었다. 특히 군 검찰이 이재성과 민간업자 사이에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을 때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녹취록에는 이재성이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군납 비리를 지시하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이번에 들어오는 장갑차 타이어 말이야. 제일 싼 걸로 하고 차액은 지난번처럼 처리해. 어차피 걔들이 타이어 속까지 들여다보겠어. 굴러가기만 하면 되지. 자신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지자 이재성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다. 더 이상의 변명은 무의미했다. 마지막으로 군 검찰은 한지수 준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세웠다. 그녀는 방청석이 아닌 증인석과 마주한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다. 재판장이 그녀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석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는 이재성 개인에 대한 비난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무겁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이 법정은 단순히 한 명의 부패한 군인을 심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군복의 명예를 더럽히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배신한 죄의 무게를 묻는 자리입니다. 군인의 손에 들린 총은 적을 향해야지 부하와 국민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성 대령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무너진 군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의 명예로운 군인들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은 법정에 있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마침내 최후 변론이 끝나고 재판장의 선고가 이어졌다. 피고인 이재성. 본정은 피고인이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고 부하들의 인권을 짓밟았으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 죄가 매우 크다고 판단한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이에 피고인 이재성에게 불명예 전역과 함께 계급을 이등병으로 강등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징역 15년.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이재성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리다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군 생활 안이 인생 전체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만이 윙윙거렸다. 법무관들이 그의 양팔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힘없이 끌려나가며 법정 밖으로 사라졌다. 한때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악마 대령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심판은 끝났다. 법정에는 안도와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한지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섰다. 그녀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처벌이 아닌 치유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다. 이재성 대령에 대한 엄중한 판결이 내려진 후 백호 부대에는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봄이 찾아온 듯한 기운이 감돌았다. 부대를 짓누르던 공포와 억압의 그림자는 걷혔고 그 자리에는 조심스러운 희망과 건강한 활기가 싹트기 시작했다. 병사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더 이상 이유 없는 얼차려나 인격 모독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들은 이제 억압의 대상이 아닌 존중받는 전우로서 서로를 대하기 시작했다. 생활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나 체념 섞인 한숨이 아니었다. 다가올 휴가에 대한 기대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박한 꿈들이었다. 간부 사회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이재성에게 빌부터 부패를 저질렀던 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고 침묵으로 방관했던 이들은 깊은 자성과 함께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로 거듭났다. 더 이상 상급자의 눈치를 보며 부당한 지시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문화는 사라졌다. 대신 계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나서는 건강한 변경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한지수 준장은 심판자가 아닌 진정한 지휘관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부패의 잔재를 청산하는 동시에 무너진 부대의 전투력을 복원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았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던 훈련들은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강도 높은 실기동 훈련으로 대체되었다. 낡은 장비들은 최신형으로 교체되었고 병사들에게는 규정에 맞는 양질의 보급품이 지급되었다. 그녀는 이 모든 변화가 단지 시작일 뿐임을 알고 있었다. 부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것은 물질적인 보급품이나 최신 장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과 존중이라는 것을. 그녀는 매일 부대원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이재성의 폭정 아래 깊은 상처를 입었던 병사들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관심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한지수는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그들의 용기를 칭찬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의 용기가 이 부대를 구했습니다. 당신들은 모두 영웅입니다.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되찾아 주었다. 백호 부대는 더 이상 고통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것은 한지수 준장의 지휘 아래 다시금 강철의 요새로 거듭나고 있었다. 어느 맑은 날 백호 부대 전 부대원이 연병장에 집결했다. 한지수 준장의 공식적인 사단장 취임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한민규 사단장은 건강을 회복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지휘 책임을 통감하고 명예롭게 전역을 신청했다. 그리고 그의 후임으로 모두의 염원 속에 한지수가 정식 사단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단상 위에 선 한지수는 화려한 수식어가 담긴 취임사 대신 담담하고 진솔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강한 군대, 이기는 군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전우의 등을 기꺼이 맡길 수 있는 함께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연병장을 가득 메운 병사들과 간부들 한 명 한 명을 따뜻하게 어루만졌다. 진정한 강함은 권위적인 고함이나 폭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자리에서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각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고귀한 사명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맙시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의무적인 박수가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환호와 지지였다. 이재성의 그림자에 갇혀 있었던 그들의 영혼이 마침내 자유를 얻은 듯했다. 취임식이 끝나고 한지수는 연병장을 걸었다. 그때 한 젊은 장교가 그녀에게 다가와 각 잡힌 경례를 했다. 이재성의 만행에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던 바로 그 장교였다. 한때 절망과 수치심으로 가득했던 그의 얼굴은 이제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사단장님, 충성,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한지수는 그의 경례를 받으며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잘 부탁하네. 그녀의 눈에는 이 젊은 장교와 그가 이끌어갈 병사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날 백호 부대의 밝은 미래가 비치고 있었다. 지옥 같던 어둠은 완전히 걷혔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들은 고통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졌다. 백호 부대의 연병장 위로 희망찬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한지수는 이재성 대령을 연금시키고 법의 심판대에 세웠지만 그녀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재성의 몰락을 이용해 더 큰 배후를 찾아내려 했다. 그녀의 복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재성이 군단 법무 참모 서경철 준장에게 마지막으로 전화했던 통화 기록이 한지수의 손에 들어왔다. 그녀는 그 통화 기록에서 이재성이 마지막까지 믿었던 동아줄이 서경철 준장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서경철 준장은 군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법무 참모로서 수많은 군사 재판을 좌지우지해왔고 그의 뒤에는 거대한 정재계 커넥션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한지수는 직감했다. 서경철이 바로 이재성의 모든 비리를 덮어주고 그를 보호해온 진짜 윗선이라는 것을. 이재성은 단지 그들의 탐욕스러운 거미줄에 걸린 한 마리 곤충에 불과했던 것이다.
한지수는 서경철 준장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 이재성에 대한 모든 증거를 보여주고 그가 이재성의 배우였음을 밝혀내려 했다. 그러나 그녀의 목적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그녀는 서경철 준장에게 일종의 거래를 제안할 생각이었다. 그녀는 이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토해내게 할 계획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이제 그녀의 복수는 이재성이라는 개인을 넘어 대한민국 군과 사회 전체에 깊숙이 뿌리내린 거대한 악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한지수는 서경철 준장의 관사로 향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서경철은 그녀의 방문을 예상한 듯 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한 준장 여기까지 직접 오다니. 이재성 대령 문제 때문인가? 서경철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지수는 그의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이재성 대령의 이중장부, 사본과 통화 기록을 서경철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서경철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장부에 적힌 SJ 이니셜이 바로 자신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SEO 준장님, 저는 이재성 대령을 심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지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재성 대령은 그저 부패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몸통은 그를 비호하고 이용했던 당신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서경철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무슨 근거로 그런 무례한 말을 하는 건가? 한 준장, 나는 자네가 이재성과 엮이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 전화했을 뿐이야. 나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한지수는 차갑게 웃었다. 정말 그럴까요? 이재성 대령은 마지막까지 당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개인 금고에서 나온 이 장부에는 당신의 이니셜과 함께 거액의 상납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군납업체와 당신의 조카 회사 사이에 오고 간 수백억 원의 거래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지수의 말에 서경철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깊은 함정에 빠져들었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한지수는 단순한 무력이 아닌 치밀한 정보와 증거로 그를 압박하고 있었다. 내가 이 모든 증거를 군중앙수사대에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군 생활은 물론 당신의 가족 그리고 당신이 이토록 지키려 했던 당신의 모든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법무참모가 아닌 국가의 안보를 팔아넘긴 범죄자가 될 겁니다. 한지수의 목소리에는 자비가 없었다. 그것은 협박이 아닌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선고였다. 서경철은 자신의 삶이 벼랑 끝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지수라는 젊은 여군 장교 한 명에게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뭔가 나를 감옥에 보낼 건가? 서경철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한지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감옥에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보다 더한 것을 원합니다. 서경철의 눈이 커졌다. 한지수의 제안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당신이 지난 10년간 얽혀 있었던 모든 정재계 커넥션의 명단을 넘기십시오. 군납비리 부동산 투기 정치인들에게 상납했던 모든 검은 돈의 흐름을 낱낱이 밝히십시오. 이재성 대령을 만들고 그를 비호했던 모든 그림자들의 명단을 말입니다. 서경철은 경악했다. 그건 불가능해. 그들 중에는 장관급 인사도 있고 재벌 총수도 있어. 내가 그들의 이름을 대면 나는 이 자리에서 사라질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한지수는 차갑게 응수했다. 당신이 감옥에 가든 이 자리에서 사라지든 어차피 당신의 삶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이름을 밝힌다면 적어도 당신의 명예는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당신의 마지막 용기가 군의 자정 능력을 증명하는 데 기여할 수는 있겠지요. 선택하십시오.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영원히 사라질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마지막 양심을 지키고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인지. 서경철의 얼굴은 고뇌로 일그러졌다. 그는 한지수의 제안이 자신에게 유일하게 남은 탈출구임을 직감했다. 그러나 그가 밝혀야 할 이름들은 너무나 거대하고 위험한 존재들이었다. 서경철은 고뇌 끝에 무너졌다. 그의 선택은 한지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었다. 그는 지난 10년간 자신이 연루되었던 모든 부패의 사슬을 낱낱이 밝혔다. 군납업체와 정재계 인사들, 심지어 군 수뇌부의 고위 간부들까지 포함된 거대한 검은 거래의 실체가 드러났다. 서경철은 이재성이 그저 이 거대한 카르텔의 말단 관리자에 불과했다고 고백했다. 이재성은 군수품 계약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기는 역할에 충실했고 그를 비호하고 보호했던 것은 바로 서경철을 비롯한 더 거대한 세력이었다. 서경철은 이재성의 폭정과 비리를 묵인하는 대가로 이재성이 빼돌린 군수품 계약차액의 일부를 상납받아왔다. 이 돈은 그의 개인적인 치부뿐만 아니라 더 높은 곳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전달되는 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서경철의 증언은 한지수에게 결정적인 단서들을 제공했다. 그녀는 그 증언을 바탕으로 이재성과 서경철, 그리고 그들을 연결하는 민간업자들의 모든 통신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이로써 이재성의 비리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군과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거대한 부패의 한 부분이었음이 증명되었다. 한지수는 서경철의 증언과 증거 자료들을 군 중앙수사대에 넘겼다. 언론은 이 사건을 이재성 스캔들이라 명명하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재성 대령의 몰락은 단순한 군인 한 명의 추락이 아니라 군대 내부의 고질적인 부패와 정재계의 검은 커넥션을 폭로하는 거대한 폭탄이 되었다. 수많은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고 일부는 직위가 해제되었다.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분노의 여론이 들끓었다. 이재성 역시 교도소 안에서 이 모든 소식을 들었다. 그의 복수는 실패했고 그가 믿었던 마지막 동아줄은 자신을 가장 먼저 배신했다. 그는 자신이 그저 거대한 먹이사슬의 최하위 포식자에 불과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분노와 절망 속에서 몸부림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고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채 감옥 안에서 잊혀질 운명이었다. 한지수는 이재성에게는 단 한 번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다. 그의 죄는 너무나 컸고 그의 행동은 너무나 잔인했다. 그에게는 오직 법의 심판과 뼛속까지 스며드는 고독만이 남아있었다. 한편 백호 부대는 한지수 준장의 지휘 아래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 이재성 대령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졌고 무너졌던 기강과 사기는 다시 살아났다. 한지수는 부대원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존중을 되돌려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공포와 억압이 아닌 신뢰와 존경으로 부대를 이끌었다. 그녀의 리더십은 부대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은 그녀를 진정한 지휘관으로 따르기 시작했다. 한지수는 그녀의 아버지인 한민규 준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도 힘썼다. 그녀는 군 수뇌부의 아버지의 보고서들을 제출하고 그가 이재성의 비리를 막으려다 결국 쓰러졌음을 증명했다. 군은 뒤늦게나마 한민규 준장의 희생을 인정했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 한지수는 아버지의 병실을 찾아가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했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모든 것을 바로잡았어요. 아빠가 옳았어요. 아빠는 위대한 군인이셨어요. 한지수는 모든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이재성 대령은 감옥에 갔고 그를 비호했던 부패한 고리도 상당 부분 드러나 법의 심판을 받았다. 부대는 그녀의 지휘 아래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 그러나 한지수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복수극에 의해 뜻밖의 피해를 입은 또 다른 복수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것을. 서경철 준장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지만 그에게도 숨겨둔 비밀이 있었다. 그는 한지수에게 밝히지 않은 한 사람,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딸을 감추고 있었다. 서경철의 딸 서민영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부족함 없이 자랐다. 그녀는 아버지가 군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대단한 인물이라고 믿었고 자신의 부와 명예가 모두 아버지의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한지수의 복수극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졌다.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혔고 그녀의 가족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다. 서민영은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한지수 준장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배신한 군 전체를 증오했고 특히 한지수 준장을 향한 복수심을 불태웠다. 그녀는 아버지의 몰락을 보며 억울함과 분노에 휩싸였다. 왜 아빠만 희생되어야 해? 다른 사람들은 다 빠져나갔는데 왜? 그녀의 눈에는 이재성과 서경철보다 더한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다. 서민영은 아버지의 몰락을 자신의 발판으로 삼기로 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모든 인맥과 비자금을 이용해 한지수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한지수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그녀의 모든 것을 조사했다. 그리고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지수의 아버지가 이재성 대령의 비리 때문에 쓰러졌다는 사실을. 서민영은 한지수가 복수를 위해 자신의 아버지를 이용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녀는 한지수의 복수심을 이용해 그녀를 파멸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한지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는 방식으로 복수하기로 했다. 바로 그녀의 아버지인 한민규 준장을. 서민영은 아버지의 오랜 측근들을 이용해 한민규 준장의 병원 기록을 조작하고 그가 이재성 사건과는 무관하게 이미 심각한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었다. 그녀는 이 증거들을 언론에 흘려 한지수 준장의 복수극이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것이며 이재성 대령의 비리가 그녀의 아버지를 쓰러뜨렸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할 계획이었다. 서민영은 한지수의 복수가 정당한 정의가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킨 복수에 불과하다고 세상에 폭로할 생각이었다. 그녀는 한지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한지수는 이재성이라는 눈에 보이는 적은 물리쳤지만 이제 그녀는 서민영이라는 숨겨진 더욱 교활한 적과 마주하게 되었다. 서민영의 복수는 한지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한지수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아버지의 명예를 짓밟는 방식이었다. 한지수는 서경철 준장의 증언을 통해 그가 숨긴 딸의 존재에 대해 어렴풋이 알게 되었지만 그녀의 복수심이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서민영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어떤 위협적인 존재가 될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재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승리는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다. 서민영의 복수는 한지수에게 복수의 허망함과 그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를 깨닫게 할 것이었다. 이재성은 무너졌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한지수는 서민영의 복수 계획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서경철 준장의 증언을 마무리하고 백호 부대 재건에 온 힘을 쏟고 있었다. 이재성 대령의 그림자가 사라진 부대에는 활기가 넘쳤다. 병사들은 더 이상 억압당하지 않았고 간부들은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일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한지수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서민영이 익명으로 언론사에 제보한 내용이 대서특필된 것이다. 여군 사단장의 위선 사적 복수를 공적 정의로 포장했다. 기사는 한지수 준장이 이재성 대령에게 품었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그를 파멸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한민규 준장이 이재성의 횡포로 쓰러졌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폭로했다. 기사는 한민규 준장이 이재성 대령의 비리를 수사하려 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심각한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조작된 병원 기록을 제시했다. 서민영은 한지수의 복수가 정당한 정의가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킨 복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기사의 내용은 폭발적인 파급력을 낳았다. 국민들은 한지수 준장에게 열광했던 만큼 이제는 그녀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군 내부에서도 혼란이 가중되었다.
한지수 준장의 신념과 정직함을 믿었던 간부들은 동요했고 그녀의 개혁에 반발했던 보수 세력들은 이 기회를 틈타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결국 개인적인 복수였잖아. 우리가 속은 거였어. 한지수는 순식간에 영웅에서 위선자로 전락했다. 그녀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언론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서민영이 조작한 증거들은 너무나 그럴듯했고 사람들은 이미 한지수에게 실망한 상태였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재성 대령을 심판했지만 그 과정에서 이재성 대령보다 더 교활하고 냉혹한 서민영이라는 적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민영은 복수의 허망함을 한지수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한지수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아버지의 명예를 짓밟는 것으로 복수를 시작했다. 한지수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과연 정당했는지, 그녀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재성 대령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정의를 실현했다고 믿었지만 그 정의가 또 다른 비극을 낳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서민영의 복수는 한지수에게 복수의 허망함과 그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를 깨닫게 할 것이었다. 이재성은 무너졌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이제 한지수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었다. 한지수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녀의 명예, 그녀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명예, 그리고 그녀가 이룩한 모든 것.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싸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번 싸움은 물리적인 힘이나 지략이 아닌 자신의 진심과 정의를 증명해야 하는 싸움이었다. 한지수는 서민영의 복수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서민영의 배후에 서경철 준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서경철은 자신의 딸을 이용해 한지수에게 복수하고 자신의 죄를 덮으려 했던 것이다. 한지수는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탐욕과 복수심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서민영을 미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에게 연민을 느꼈다. 서민영 역시 아버지의 몰락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또 다른 피해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한지수는 서민영의 복수를 막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녀는 서민영을 처벌하는 대신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녀에게 진정한 정의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복수를 끝내기로 했다. 그녀는 서민영을 직접 찾아가 자신의 진심을 전하기로 했다. 나는 당신의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가 저지른 죄를 미워했을 뿐입니다. 한지수는 서민영에게 이렇게 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민영은 그녀의 진심을 믿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분노는 이미 그녀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한지수는 이 모든 비극을 끝내기 위해 그녀의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한지수는 서민영이 조작한 증거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교활한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법적인 대응만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한지수에게서 돌아섰고 언론은 진실보다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원하고 있었다. 한지수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모든 언론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그녀의 기자회견은 군 내부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고위 간부들은 그녀의 행동이 군의 명예를 더욱 실추시킬 수 있다며 만류했지만 한지수는 굳건했다. 그녀는 이 모든 비극을 끝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믿었다. 기자회견 당일 한지수 준장은 단상에 올랐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쏟아졌다. 한지수 준장님, 당신의 복수가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라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이재성 대령의 비리가 당신의 아버지를 쓰러뜨렸다는 주장은 조작된 것입니까? 한지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들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변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께 제가 겪었던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병원 기록과 이재성 대령의 횡포를 상세하게 기록한 아버지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이재성 대령의 비리를 막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담담하게 설명했다. 저의 아버지는 이재성 대령의 폭력과 비리에 맞서다 쓰러지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이재성 대령의 직접적인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적인 고통은 이재성 대령의 만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이재성 대령을 심판했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복수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저에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녀의 고백은 기자회견장을 조용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완벽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그녀는 이재성 대령을 심판했지만 그 과정에서 서경철 준장의 딸인 서민영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지수는 서민영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그녀에게 사과했다. 서민영 씨, 당신의 아버지를 감옥에 보낸 것은 저입니다. 저는 당신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미워했지만 당신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복수의 허망함을 깨닫고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한지수의 고백과 사과는 언론과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려 했다. 그녀의 용기와 진실함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움직였다. 서민영 역시 기자회견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한지수가 자신에게 복수하는 대신 자신에게 사과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서민영은 자신이 한지수에게 품었던 증오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가 더 큰 고통을 낳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자회견 후 한지수 준장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녀는 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군인으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군 수뇌부는 그녀의 사직서를 반려했다. 그들은 한지수가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의 자정 능력을 증명하고 군의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고 판단했다. 그녀의 진실된 고백은 군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었고 군은 그녀를 통해 새로운 리더십의 가능성을 보았다. 한지수는 사직서를 반려받고 다시 한번 군인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복수가 아닌 진정한 정의와 화해를 위한 길이었다. 한지수는 새로운 사단장으로서 백호 부대에 복귀했다. 그녀의 복귀는 단순한 인사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이 그녀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그녀의 리더십을 신뢰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기자회견에서 보인 용기와 진실함으로 병사들과 간부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부대는 더 이상 공포에 짓눌린 채 침묵하는 곳이 아니었다. 계급을 떠나 서로를 존중하고 소통하며 더 나은 부대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공동체로 변모하고 있었다. 한지수는 이재성 대령의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권위적인 리더십이 아닌 진정한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부대를 이끌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병사들과 함께 훈련하고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그들의 고충을 경청했다. 그녀는 부대원들에게 말했다. 진정한 강함은 서로를 믿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등을 기꺼이 맡길 수 있는 전우입니다. 그녀의 진심은 부대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들은 한지수를 진정한 리더로 존경했고 그녀를 위해 기꺼이 헌신했다. 백호 부대는 다시금 강철의 요새라는 별명을 되찾았다. 그러나 이제 그 강철은 공포와 억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로 만들어진 단단한 강철이었다. 한지수는 그녀의 아버지를 여전히 그리워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켰고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군의 정의를 지켜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딸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복수라는 어두운 터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것은 희망과 용기라는 새로운 여명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재성은 감옥 안에서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며 뼈저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짓밟았던 병사들의 얼굴이 그의 악몽에 등장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의 몰락은 모든 것을 잃은 채 영원한 고통 속에서 자신을 벌하는 것이었다. 그의 복수심은 한지수 준장의 진심에 무너졌다. 그는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치, 즉 진정한 정의와 명예가 무엇인지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복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다. 그의 마지막 깨달음은 그를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그는 침묵했다. 그 침묵은 그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을 대변하고 있었다. 한지수는 서경철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확신했다. 그는 결국 무너질 것이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